올해 폭염하고 가뭄이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폭염하고 가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정작 그걸 9월달에 대구에서 수확한 건데요. 저쪽에 극주생종, 소생종인 선유 2호, 중생종인 대찬, 중간생종인 선풍을 수확을 했는데 동작 표면이 보면은 이와 같은 건데 여기 자색 눈이 있는 거 이게 자주무늬병이고요. 어쨌든 자주무늬병 걸린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쭈글쭈글한 것들 있잖아요. 쭈글쭈글한 거에다가 쭈글쭈글하면서 갈색 반점 있는 거. 그 다음에 흰색 쭈글쭈글하면서 흰색 있는 거. 이와 같은 식으로 좀 각종 병, 이와 같은 거를 미락병, 갈반병, 그 다음에 미성성리,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작년에 나타났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극주생정 엄청 빨리 익는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날이 폭염, 가뭄이 오면은 극주생종은 좀 피해가 심하고 조생종, 중생종, 중간생종 이와 같은 것들 순서를 해가지고 피해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극주생종하고 조생종 같은 경우는 보통 6월 20일 전에 해가지고 파종을 하고 대창 같은 경우는 6월 5일 전에 해가지고 파종을 하고 선풍 같은 경우는 6월 15일, 20일 이때쯤에 파종하라고 좀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찬이 선유 2호보다 좀 자체 반점 있는 이와 같은 풍알이 많은 게 이거 같은 경우는 저거보다 좀 빨리 심어가지고 좀 빨리 심을수록 이와 같은 현상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냥 여러분들 중에 극주생종이나 선유효가 좀 빨리 되는 거하고 일찍 심은 거, 6월 상순에 심은 거 이와 같은 것들은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올해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는 거. 그걸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논에 지금과 같이 폭염이 지속이 되면요. 관수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기 온도가 30도씨에서 1도가 올라가면은요. 1도가 올라가면은 토양의 온도는 1.5도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대기 온도가 35도다. 그러면은 토양의 온도는 5 곱하기 1.5가 되면 37.5도씨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기 온도보다 토양의 표면 온도는 훨씬 더 높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보다 더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논에 아니면 밭에 물을 대줄 수 있어야지만이 이 폭염에 의한 그 피해를 줄여주실 수가 있고요.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가장 폭염에 취약한 시기가 꽃이 피는 시기인데요. 꽃이 필 때 온도가 가장 폭염에 취약한데 이게 콩 같은 경우는 이게 콩잎에 줄을 쌓여져 있어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콩꽃의 온도는 40도씨 이상이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얘가 같은 35도가 됐을 때 되면은 그래가지고 특히나 개아이가 됐을 때는 물을 꼭 주십사 하는 거 그거를 꼭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또 한 가지 작년에는 특이하게 나타난 건데요. 전에는 하루 중에 아무 때나 물을 줘도 문제가 없었었는데요. 작년에는 워낙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하고 한낮에 물을 대줬더니 콩잎이 그냥 됐더니 물이 수증기가 이게 콩잎에 증발이 돼가지고요. 콩잎이 삶아지는 그와 같은 현상이 생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이 되면 올해도 비슷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가 뜰 때나 질 때쯤에 물을 대가지고요. 저기 콩잎이 삶아지지 않을 수 있게 하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특이하게 작년에만 나타났었는데 올해도 작년처럼 비슷하게 좀
폭염이 많이 지속이 되니까 물을 댈 때 충분히 대주셔야 되지만은 충분히 대주는 거 말고도 언제 대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콩이 죽을 수 있고 아니면은 물을 줘가지고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것.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올해 지금 폭염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폭염이 시작이 되면은 물을 대주십시오는 거. 어쨌든 근데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논에서도 물을 댈 수 없는 논이 있다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 같은 논은 어쩔 수 없긴 한데 그게 아니라 물을 댈 수 있는 논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냥 고랑에 물 흘러들이 해달라는 거. 그거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올해 농사짓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이거는 한 장짜리로 했는데요. 콩 농사 지을 거 가지고 김제나 전라북도 김제나 이 같은 식으로 농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은 벼농사보다 콩농사가 두 가지 면에서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턱걸이가 더 잘 된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소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벼농사보다 콩농사가 쉽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벼농사 같은 경우는 이양도 해야 되지, 물관리, 잡초방제 이 같은 것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콩 같은 경우는 그냥 심고 잡초방제하고 물 좀 주고 항해충 방제하고 수확하면 끝이니까 몇 배 농사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벼농사보다 콩농사를 한 1.5배 정도 더 대규모로 농사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벼농사보다 콩농사가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기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파종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확하는 이 콤바인. 이 두 가지는 벼하고 어떤 다른 작물하고 다르게 콩에만 맞는 파종기가 따로 있고요. 콩에 맞는 콤바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농기계가 있어야지 되고요. 이거를 사용해서 저기 구조 살포기부터 해가지고 정선 선별 건조기까지 다 갖추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벼농사보다 콩농사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품종인데요. 괜찮은 그냥 특징이 이겁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탄립이 좀 약간 있고요. 적게 수확하지보다는 이미 탄립이 되고 두부 수율은 낮습니다. 두부 수율은 낮은데 맛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두유하고 두부 맛이 상당히 색깔하고 맛이 좋은데 맛이라는 게 부드럽고 고소해요. 두부 자체가.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콩을 생산해가지고 두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순두부 음식점이나 아니면 두부 만들어서 판매하는 음식점하고 어떤 대학제 비용식으로 해서 하실 때는 이 품종이 좋을 거라는 거.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징인데요. 우선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거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 특성이니까 여러분들이 재배할 때 신경 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개화하기 전에 충분한 생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수하기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생육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 파종 시기가 엄청 빠릅니다. 6월 1일에서 6월 10일 사이고요. 6월 10일 넘어가서 하게 되면은 그냥 김제 지역이나 그쪽 기준으로 수량성을 말씀드리면은 350kg 이때 하면은 350kg 정도 나오는데요. 이거 넘어가서 6월 20일 그렇게 되면 300kg가 나올까 말까. 그래가지고 대천에서 꼭 필요한 거는 6월 1일에서 6월 10일 사이에 꼭 파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도 여기 개화가 되고 난 다음에 마디스 증가가 없다 보니까
순지리기를 이렇게 일찍 심어도 순지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순지리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아까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꼬투리 터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게 수확하는 게 필요한 건데,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창 같은 경우 파종 시기를 꼭 이 시기 6월 10일 넘어서 파종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적게 수확이 필요하고, 그런데 아까 콩 사진 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콩을 엄청 일찍 심다 보니까 대창 같은 경우 좀 자주무늬병 관계에 소홀히 하면은 자주무늬병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풍입니다. 선풍 종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농가에서 구하고자 해도 지금 종자를 못 구하는 그 같은 상황인데요. 급유 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대원콩이 가장 많이 재배가 됐었는데요. 대원콩보다 급유 수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공업체가 선호하는데 대신에 맛은 대창보다 떨어져요. 단점은 조기 파종 시 쓰러지면 성숙기가 있다라는 건데, 아직 선풍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콩이 약간 길쭉합니다. 동글동글하지 않고 약간 길쭉해가지고요. 익어가지고 이걸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어쨌든 선풍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 일찍 심었을 때 쓰러지는 것도 있는데, 콩이 약간 길쭉한 것 같은 게 있다라는 거. 이게 단점이고요. 특성을 설명을 드리면은 초기 생육, 그러니까 콩 파종하고 나서요, 개화하기 전까지 콩이 자라는 게 엄청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초기 생육하고 생장이 매우 양호합니다. 이거는 어떤 말에서 좋냐면은 침수가 돼가지고 올해 좀 경제 지역에 침수가 돼가지고 높은 침수기에 실제조사 지난주에 갔다 왔었는데요. 침수가 되면은 콩 생육이 좀 아무래도 이번에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생육이 좋아가지고 빨리 생육을 회복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대원콩이 박콩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배가 되어 왔었잖아요. 근데 대원콩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물었을 때 그래도 초기 생육하고 생장이 좋은데, 이 선풍 같은 경우는 대원콩보다 초기 생육하고 생장이 좋아가지고 올해같이 가뭄하고 폭염이 같이 오는 이와 같은 시기에 초기 생육하고 생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창 같은 경우는 개화하고 났을 때 마디수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선풍 같은 경우는 마디수가 2개에서 한 3개 정도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개화기는 8월 5일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침수, 간수 피해에도 피해가 가능하고요. 강원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처럼 좀 특이한 이상이 됐을 때 좀 좋은 품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웃거름을 주는 시기가, 대창 같은 경우는 웃거름 주는 시기를 개화기쯤 주면 되는데, 선풍 같은 경우는 개화기 때보다 꼬투리가 맺히는 시기에 웃거름을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화기 때 웃거름을 주면은 마디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범마해져가지고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꼬투리가 맺히는 시기에 웃거름을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대창하고 선풍하고 품종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재배 방법이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종 시기가 6월 15일부터 7월 5일 사이쯤이 되고요. 이거보다 일찍 심게 되면은 쓰러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종 시기를 꼭 지켜주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한반 수확 시기는 11월 5일에서 한 11일 정도쯤 됩니다. 대창 같은 경우는 한 10월 25일 그때쯤 되는데, 선풍 같은 경우는 요 시기
저기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품종이 개천하고 선풍하고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 품종 특성에 맞춰가지고 재배 방법이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청자 5호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재정 설계 우선 이게 설명이니까 이거부터 할게요. 파종 시기가 6월 25일에서 7월 5일 그때가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순지리기 저는 7월 20일 한번 꼭 해주시고요. 이때는 순지리기 하시는데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선정점을 잘라주시다는 거 좀 다르게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워낙 잘하고 하는 게 빨라가지고 선정점 위에 자르는 게 그러면 그게 하고 선정점까지 잘라주셔야 됩니다. 통 사진 가지고 통이 이렇게 있고요. 있으면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잎이 나오잖아요. 잎이 나오고 이렇게 여기서 잎이 나오는데 잎이 나오면 보통 보면은 생장점 위에 자른다 하면은 잎의 위를 이와 같은 식으로 자르게 되는데요. 뒤에 순지르기 할 때 자를 수 있는 기계는 있으니까 그거와 같이 설명드리고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가 생장점이 있으면은 위에만 잘라주게 되면은 잎이 잘라주게 돼가지고 가공만 지는 거 이걸 어느 정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생장점 밑에 이거를 이렇게 잘라주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옆에서 가지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키가 너무 못 자라는 걸 막아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생장점 위에를 자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 가지 생기는 거를 막아주면서 콩이 너무 위로 자라는 거, 위로 쑥쑥 자라는 거, 그걸 막아주기 때문에 생장점 위를 자르시라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종 설리태 같은 경우는 생장점 바로 밑부분을 잘라주시라는 거는 이게 너무 앙상하게 자라가지고 이거 위에만 자르게 되면 손질이 두 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정도 하시려면 생장점 밑에 여기를 자르시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추비하는 게 있잖아요. 추비를 NKB로 이거를 9월 1일에서 한 10일 사이 그때쯤에 NKB를 추비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설리태 농사 짓는 분들 중에 추비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는데 추비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불인재 방제에 신경 쓰시라는 거. 이게 섣푸른 검정콩 청자 5호나 경동 1호나 재래종이나 공통적인 건데요. 노린재가 국내가 다 가장 좋아하는 게 설리태입니다. 재래종 설리태 가장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청자 5호하고 경동 6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콩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콩나무콩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콩 같은 경우에는 설리태 방지에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데 아주 신경 써서 안 하시는데 재래종 설리태 같은 경우는 노린재 방제를 3번 안 하시면은 11월 달 돼가지고 콩잎이 11월, 12월, 15월 되는데 시퍼렇게 돼서 남아있고 수확을 못할 정도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다 노린재 피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리태 농사 짓는 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재래종 드릴게요. 파종 시기, 순지리기, 추비, 노린재 방제. 이거는 일반 콩하고 다르니까 꼭 4가지는 꼭 신경 써서 해주십사는 거를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4가지를 안 하시고 11월달 돼가지고 콩잎이 시퍼렇게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파종 시기. 파종 시기를 6월 15일에서 25일 좀 하시면 되고요. 좀 저기 하시면은 6월 10일까지 가도 됩니다. 6월 10일까지 가도 되고요. 첫 번째는 순지리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기 전북 6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저기 이게 논이라고 해야 되나 가시라고 해야 되나 이게 토양의 비옥대에 따라 가지고 순지리기를 해주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자 5호 같은 경우는 순지리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농사 짓는 분이 판단하셔가지고 좀 생육이 너무 좋은 것 같다 하다 하시면 순지리기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좀 경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이번은 저기 똑같이 세종 서리태하고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달라지는 거는 세종 서리태하고 요거하고 추비하고 노린재 범죄 요거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대신에 순지리기하고 파종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밭재배에 적합한 품종이라는 거 그걸 말씀드릴게요. 가뭄 아까 말씀드렸던 가뭄에 폭염 가뭄에 강하고 한립에도 강하고 홍알도 굵고 그래가지고 밭재배에 적합한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논재배 할 때는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꽃 농사 지실 때는 대창콩을 쓰지 마시라는 거. 그 이유가 생명이 좋아가지고 쓰러짐이 발생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잎에 생기는 병, 세균성 전문의병, 분만의병, 드물병 발생이 좀 쉽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논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넓게 심으시라는 거, 기계 수확 할 때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대왕콩 같은 경우는 그냥 밭에 농사용으로만 생각하시고요. 돈으로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대창하고 선풍이 아까 16%, 20% 수량이 증수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냥 동일한 제약법 가지고 했을 때 대창보다 20% 정도 더 수량이 많이 나오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소득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왕콩은 밭재배용으로만 생각하시라고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